네, 안녕하십니까. 위니스탁입니다. 자, 간밤, 나스닥이 좀 세게 반등을 했어요. 반갑죠. 자, 반가운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테슬라는, 3.56%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적중이 된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보면은 좀 잘 보이죠? 자, 어제 예상대로 반등이 잘 나왔고요. 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악재, 단기 호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 악재가 단기에 이제 소화가 돼버리고 지나가면 또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네. 우리 지금 이 당시 다 잊어버렸잖아요. 네. 자, 어제 제가 이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면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일단 나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제 매크로적으로 좀 호재가 나와주고, 근데 어제 이제 딱 그런 거예요. 자, 어제 이제 연준의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이분이 유시 버클리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피력을 한 거죠. 예, 12월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논의 시작돼야 된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2018년에도 여기 보시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사 해갖고 뉴욕 증시 급등, 이게 11월 29일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 보면은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데 2018년에 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한 게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때 이제 기대에 부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와, 무시무시하죠. 이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위에 써 있듯이 가격 이론을 주장하냐면 가격이 일단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점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 그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락을 시키고 물량 다 털어내고 거래량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죠. 이렇게.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일봉은 이게 단기적인 시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봉을 보면서 또 월봉을 보면서 지금 월봉상에는 아직까지 하락 중이에요. 이제 일봉에서 이제 조금 좀 기회를 엿보고 있고 이게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주봉에서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이 저가를 잡으려고 하는 욕심. 근데 이제 이 라인 돌파를 확인을 하고 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때 이제 라인이 좀 돌파가 좀 됐는데 돌파를 하고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증시는 좀 조심스러워요. 지금 아직까지도 매크로적으로 우려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점을 잡으려고 할 때는 사실은 이번 하락은 좀 약간 이전에 이런 하락하고 좀 특성이 좀 달라요. 장기간에 걸친 채널이라서 좀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는 그 저점을 잡으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어 순간적 급락이 나오고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제 금융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멈췄거든요. QT도 멈추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올라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급락한 후에 바닥을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금융 장세가 펼쳐질 때는 바닥을 잡을 만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파른 급락, 내리꽂는 급락 있죠? 이렇게 막 엄청나게.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급락이 딱 나온다. 내리꽂는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뭐 인하라던가 네, 금리 동결이라던가 이런 조치 또 뭐 미국 재무부의 뭐 바이백 그다음에 환율 안정 그다음에 유가 안정 뭐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면은 그 이후에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러 이제 바닥을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급락은 급락인데 조금 애매한 급락이에요. 음. 근데 이 급락을 촉발시킨 사건이 중요한데 여기는 코로나로 딱 급락이 됐고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연준 속도 조절 뭐 이런 거 QT 이야기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쟁 났을 때 이 급락에는 바닥을 한번 잡아볼 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먹었죠. 이게 이어지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장기간에 걸친 이런 하락 채널이 형성된 상태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반등으로 뭐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총재 한마디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시장은 지금도 다이나믹하다. 음,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시장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가 아니다는 점.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국채금리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고, 하나 이제 보면은,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지금 약간 징후들은 나오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내가 이 바닥을 잡으러 바닥 사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증시가 이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좀 더 비싼 가격에 좀 확인하고 좀 더 안전하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음, 그리고 도박이에요, 도박. 예, 바닥을 잡으러 들어갈 것이냐, 그 도박이죠. 그리고 조금 더 좀 낮은 도박을 할 것이냐, 이런 차이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시기인 건 맞아요. 예. 자, 요즘 테슬라도, 어, 그 테슬라는 지금 뭐냐면, 한 2030년 정도까지 내다본다면 이 조정 위기를 지나고 다시 이제 평화로운 시기가 오고 그러면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한 것은 좀 역사적 고점은 아니다. 지금 2022년이 역사적 고점은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2030년에 현재 가격보다 더 올라가 있다. 그러면 장기 투자 이상 없다. 이거죠. 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한 가격대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렇게 아쉽다. 막 그런 아쉬움은 항상 있어요. 근데 최고의 그 아주 막 최저 바닥을 잡는 최고의 투자는 못 하더라도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애달픈 면이 있지만 좀 포기하고 그래도 그냥 뭐랄까 수익을 낸다. 그리고 수익률을 좀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오히려 큰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 단지 이제 조정이 지루하고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살잖아요. 죽겠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살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예. 뭐 조정은 지루하고 언제나 올라가나 언제 원금 회복되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그랬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는 이상이 없고 테슬라는 분명히 지금 140만 대 올해 예상되는데 나중에 가면 최소한은 1000만 대 만드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1000만 대 만드는 회사 될 거고, 그러니까 외형적 확장은 돼요. 외형적 확장은 되는데 이제 성장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하려면 뭐 로보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세미 트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뭐 이제 공장의 생산 속도 확장 뭐 이런 거 제가 저번에 2% 부족할 때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회사의 어떤 파일을 늘려나가는, 그다음에 FSD 이제 완성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제 그 이제 구독 서비스 하는 그런 것처럼 파일을 늘려가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한 단계씩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서프라이즈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차량만 FCD를 뭐 이렇게 전체 차에 이렇게 지금 오토파일럿처럼 그렇게 막 끼워서 팔고 막 그런 것이 빨리 안 된다. 그리고 FSD 뭐 성능이나 뭐 자율주행 택시 뭐 이런 것이 빨리 안 된다. 그 와중에 그냥 차량 판매만 그냥 이렇게 뭐 늘려가는 정도. 이 정도로는 현재 주가도 고밸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어떤 뭐 급등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주어진 과제, 쉽지 않은 주어진 과제죠. 그야말로 자율주행은 꿈의 기술이고 맨하탄 시내를 또 서울 시내를 자동차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주인은 그냥 집에서 놀고 있고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우버 택시처럼 택시업을 한다. 반발도 굉장히 심할 거고 정말 꿈의 기술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된다면 서프라이즈가 되고 주가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 차량 판매만 가지고도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주가가 막 100%, 200%씩 올라가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에는 현재 주가가 사실 고밸류 상태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와야지만 이것을 밀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역금융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매크로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파격적인 돈이 들어와야 돼요. 예전에 저쪽에 밑에 있을 때랑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비싸진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리려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 있죠? 뭐 UAM 그런 걸 만든다던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그것을 실제 생산하고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서 판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빠른 어떤 매출의 확대, 새로운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한 매출의 확대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회사로 입금되는 것까지, 그래서 실적으로 잡히는 것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에 뭐 사이버 트럭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판매가 또 잘 되는데 그것도 또 생산을 해야 되고 또 딜리버리 해야 되고 입금돼서 실적 시즌에 또 실적으로 잡히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와중에 그 파격적인 신제품이 지금 없어요. FSD가 완성이 돼서 바로 판매해서 바로 수입을 얻을 수 있죠. 지금 실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FSD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허가 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매크로 상황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테슬라의 어떤 파격적인 모습, 파격을 당장, 파격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당장 기대가 어렵다. 그래서 한동안 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럴 때는 이제 단기 투자자, 이렇게 스윙으로 샀다 팔았다 하시는 이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자는 그냥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위닝스탁에 고정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또 바닥 이렇게 돌아가는 거 현상 나올 때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시 또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또 충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